여러 번 하셔가지고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토론, 네, 나오시죠. 원래 토론은 30분이 돼 있는데, 뭐 5분씩만 할애해서 15분 안에 끝나는 걸로 하고요.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장단점만.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귀한 자리에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크게. 저는 지금 현재 한국 거시기과 협회 기획부회장으로 사무실을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거시기 분야에 일하고 있는데 시정지구를 저도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조영석 교수께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수시적인 제안을 오늘 제시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은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도 필요하지만 그 플랜 가운데 우리 지금 말씀한 구역, 지금 현재 구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946, 947 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실제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공덕 1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애호계획이 있는데 그 지역은 그 역세권 가까이 있는 것은 저 뒤쪽하고 분류해서 개발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례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역세권 가까이 때문에 감정표가도 틀렸고 그다음에 세금도 많이 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 그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아까 조영석 교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지구를 우리 기구가 먼저 키 포인트로 그러니까 킹 메이커를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사람들 많이 있지만 반지를 보면 링이 있고 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세권에 대한 947, 946 번지는 이 지역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 집주 근접으로 이 도시적 측면에서 메인 키 메이커를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일본 녹봉길 같은 게 있거든요. 녹봉길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개발했냐면 일본은 지진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지진 규모 9 지도가 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권이 바로 인접되어 있거든요. 인접된 곳이 먼저 키 포인트로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아까도 약국이 하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좋은 지역에 우리가 모든 것을 중심에 놓고 개발하는 게 도시의 측면이 굉장히 많다. 프랑스 가도 라센박스에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중심 키 멘트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제2의 목동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우리 947, 946에 대해서는 이 단독 개발해서 먼저 미드 컴퍼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선주자로 나서야 뒤에도 따라올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아스포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정정화라고 합니다. 업무는 건축 설계 사무실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추가될 말씀은 그냥 건축에 관련된 것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앞에서 먼저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뭐 도시 재생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동네 이 블록에 거점 역할을 하는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하고 주거 기능하고 합치는 게 상당히 새로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옆에 좀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분야하고도 한 1년 정도 전부터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드리고 건축에 관련된 거 설명을 드리면요. 안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그 김포공항 고도 때문에 해발로 따지자면 약 5m부터 110m 정도까지가 허용 고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지의 제일 높은 점이 약 한 40m 정도 되고요. 제일 낮은 데는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뭐 한 50m 조금 넘게부터 80m 정도 이렇게 90m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라 건축 계획을 해보면
낮은 데는 아파트로 따지자면 한 15개 층에서부터 한 20층 정도까지가 가능하고요. 저층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시의 기반시설, 그 전체 순정역 중심으로 한 주거 센터로 작동하기 위해서 많은 기반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하고 수익시설을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이 남쪽하고 서쪽, 남서가 낮은 남서 경사지입니다. 그래서 북쪽이 낮은 경사지보다는 좀 유리한 상태에서 지하층이 지금 현재 6층까지 계획을 했는데 지하 한 3층 정도까지는 남쪽, 서쪽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 그 수익시설, 아까 설명한 상업시설하고 주민의 공동시설, 각종 편의시설이 될 겁니다. 건강시설부터 시작해서 휴양시설, 휴게시설, 이런 각종 시설들이 지하라고 하지만 일부는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서 아마 건축계획에서도 사업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상당히 좀 장점이 많은 단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방식이 재개발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나 양천구청하고 결정이 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 여러분들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안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분씩이라고 했는데 3분씩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전문가들 앞에 계셨는데, 주민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저런 질문을 다 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마이크를 여기 한 분 계셔서 질문하는 손 들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예. 요즘에 저 아래 동네에서 일을 한다는데요. 요즘에 저 아래 동네에서 일을 한다는데요. 저희들이 혼란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분명하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요거 답변을 저희가 그 내용 파악은 어느 정도 했지만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진짜로 공공임대 위주로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얘기 안 하고 이제 플러스만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공개하고 그쪽하고 아마 공동 공개 토론회를 저희가 요청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고 가짜인지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진검승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전문가 그룹하고 우리 쪽 전문가, 그래서 주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예 텔레비 방송으로 해서 공개 토론으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요청하고 서로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른 분. 제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 사모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측면에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아까 주영석 소장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사모님 여기 아까 그림 잠깐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전체를 전체의 향후 개발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모님이 사실은 여기 보면은 947, 946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역세권에 가까운 핵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핵심 지역을 이분들은 전체 포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역세권 가까이 있고 세금도 많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용적률하고 여기에 대한 n분의 1까지 아까 수익으로 본다면 108%나 우리는 150%에서 170% 이익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나누자는 것 때문에 그런 취지를 아까 발표를 하셨거든요. 도시의 측면에서는 전체 퍼즐을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현재 보면은 부분 가야 될 내용이라 이거죠. 왜냐면 아파트도 보면은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말했듯이 청계천대에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의 이익을 주민 스스로 재산을 많이 세금을 냈으니까 우리 재산 갖고 우리가 지키겠다는 그런 측면의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용적률은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것이지 전체를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공개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의 이익을 모든 그 사람한테 다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그 공시가도 틀리고 세금도 틀릴 때 똑같이 엠브레이로 한다고 하면 사회주의 민주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그 발표하는 모아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재개발 그런 것을 분야별로 결국은 전체적으로 가면은 맞죠.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가기는 너무 무리다. 우리 재산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우리 이익을 공공기회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핵심이죠. 예.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대신 질문. 또 추가. 예, 제가 거기 추가를 말씀드리면 아까 박건효 부시장님은 전체 개발하는 게 도시 개발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넓어야 거기에 복지시설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윤 문제에서는 별개예요. 도시 계획 측면에서는 전체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측면에서는 여기 보면 역세권, 역하고 가까운 주민들이 혜택이 제일 커야 되잖아요. 그런 수익분배 문제에서 지금 이제 오늘 발표자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결정을 하시고요. 예. 지배율이 180에서 정부 같이 함께 했을 때 108%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전문가는 그걸 이해하시지만 우리는 지금 노후도 면에 있어서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노후도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180%를 할 수 있는지의 그거를 포인트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대부분 비례율은 100%에서 120% 사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이미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부지는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정평가에서 우리 가치를 다 반영을 못합니다. 특히나 합쳤을 때 지하에서 제공될 수 있는 용적률 그리고 500%까지 갈 수 있는 용적률들이 땅값에는 반영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쪽에는 일반적인 그 땅값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실 감정평가에서 더 받아내야 되는 땅이고 그런데 문제는 준주거 지역으로 가는 게 전제거든요.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한해서 수용권을 부여합니다. 25%가 동의하지 않고 75%가 동의하면 뺏어버려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요. 일반 주거지에서는 되질 않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뺏으려고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준주거지역은 일조권도 없고 규제가 없어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2종 지역이 2단계 종상향을 해야 됩니다. 20%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도 내놓고 하지만 20% 기부 체납이라는 게 수익성을 다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로 10%를 비주거를 넣어야 되는데 비주거를 그 넓은 데다가 그렇게 많이 넣겠습니까? 상업지역에서도 넣기 힘든데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40%를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양주택이 1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5000세대를 짓는데 공사비를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그러면 멀쩡하게 집 가진 사람들이 다 공사비를 냅니다. 근데 저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946, 947한테는 땅값은 땅값대로 그대로 더 얹어 드리고요. 아파트도 34평 그대로 드릴게요. 그러고도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 한 채 주는데 공사비도 내래요. 그럼 땅값 별도로 드릴게요 한 건 어디로 갔습니까? 증발한 겁니다. 왜요? 여기는 특수하게 사업성이 높은 데고요. 아래 동네는 사업성은 안 높지만 아파트로 가면 자기가 아파트 싸게 받으니까 그거는 이익이 안 넣습니다. 조합원 분양을 내가 싸게 받았다. 그 이익으로 안 봐요. 이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올라간 걸 이익이 보는 거고 사업만 바라보면 똔똔인 겁니다. 100%인 거예요. 비례율 100%에서 120% 사이를 절대로 넘을 수가 없는데 우리 쪽에서 수익이 나니까 원래 적자 사업일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는 신축 빌라 많지요. 보상가 많지요. 장기적으로 가지요. 금리 싸지도 않아요. 건설비 싸지도 않습니다. 대규모로 가면 비효율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이주비도 많지요. 적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계산하자는 거예요. 공개 토론을 통해서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잘못된 계산을 지적해내고 대신 거짓말하거나 사기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모든 데가 다 비례율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만 특별하게 많이 나온 거고요. 서울시에 150% 이상 나오는데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150% 이상 나오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거 그만큼 여기는 복도 많이 받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우리하고 비교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거기는 네.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하 3층을 우리가 상가나 그런 걸로 복지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마을주차장부터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최소화하고 공공기여를 저희가 지상용적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층부 또는 반지하 쪽에서 복지시설들을 공공기여로 제공을 많이 함으로써 지상용적률에서 공공임대주택 평당 500만 원밖에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비 반밖에 안 줘요. 공공임대주택이 나가면 공사비 내가 다 끌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거꾸로 우리는 수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부가 공공기여 많이 하는 대로 많이 하는 게 유리하고, 대신 임대아파트 여기서 100명이 사는 것보다는 10만 명이 여기에 복지시설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복지적이고 지역 공익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설득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위치가 좋기 때문에 가장 큰 이익은 거기서 나옵니다. 공공임대. 그러니까 지역이 높음으로 인해서 그런 이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예. 우리 지역은 준주거 상향은 안 되는데 우리는 준주거 지역을 상향하는 게 맞고요. 밑에 동네는 준주거 상향을 하게 되면 기부 체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럼 밑에 우리 동네. 지역도 준주거 상향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럼 예. 우리 지역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준주거 상향은 안 되고 그래서 소규모 재개발로 가는 것이다. 밑에 동네는 준주거 상향하면 손해가 납니다. 규제만 완화하면 됩니다. 밀조건 완화라든지 그 채광고 완화라든지 그것만 하면 되는데, 준주거를 완화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많이 해야 돼요. 밑에 동네 사람들은. 뭐 그래 그걸 공원으로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기부채납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종으로 올리는데 소규모 정비에서는 50%까지는 공짜로 올려줘요. 50% 용도로 올라가면 2분의 1 기부채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정비에서는 기부채납을 안 합니다. 50%를 공짜로 올려주고 공공주택 져가지고 시세로 사가요. LH나 SH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한테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용적률 25%, 50% 이게 알토란 같은 이익이거든요. 200%까지는 수익이 안 납니다. 근데 거기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익이 극대화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소규모 정비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처럼 이제 재개발로 가서 그 갈 때는 그 특례는 없어요. 대신 우리는 수익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관계없다. 과감하게 우리는 기부채납을 할 거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아래 동네는 300%까지 갈 때는 기부채납 별로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산수에서 굉장히 큰 착오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LH 사업 반대가 된 거는 그걸 많이 기대했는데 네네. 그게 동의율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은 반대 그런 것도? 반대파의 영향도 있었고요. 동의율이 좀 높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 문제는 그 준주거지로 올라가려면 소묘 개발수법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법이 바뀌는 바람에. 옛날에는 준주거지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3종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법은 못을 박았어요. 3종은 못 올라갑니다. 2종은 3종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같이 좋은 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지. 말도 안 되네. 해가지고 저도 내심 LH로 가서 당선되는 거 불안해했어요. 불안해해서 LH로 가더라도 소규모 재개발로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준주거로 가야만 되니까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또 해주기로 했었고요. 지금도 뭐 남아있긴 합니다. 이게 한 가지만, 저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사모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용적률이 우리가 비례율이 크게 108%와 80%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혜택적으로 108% 추정이고 우리 단독으로 했을 때는 170에서 150에서 80%.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먼저 구역성이 돼야 되고, 도시 측면에서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돼야 되고, 관리처분이 돼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종전 감정 평가가 있고 좋은 감정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넘어야 할 절차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영숙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데 이 지금 현재 보고서가 굉장히 충실한 보고서거든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한 2, 30억짜리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내심 돌려서
이 비례율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비례를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확정이 아니거든요. 도시의 측면에서 양천구하고 협의를 하고 양천구 도시 심의를 해야 되고 서울시 올라가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서울시 도시 심의해야 돼요. 저도 다른 지역의 도시 심의를 활동하고 우리 도시공 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모든 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대는 굉장히 많다. 그러나 양천구 쪽 지금 여기 우리 지역은 어떤 그 마인드로 여기에 상업 기능 준주거지에다가 뭐를 바꿀 거냐? 그러니까 메디컬 센터를 바꿀 거냐? 아니면 조그마한 다방을 바꿀 거냐? 스타벅스를 바꿀 거냐? 여기에 그런 연구까지 지금 조영수 소장은 연구하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고 전체 그 밑에 동네까지 거기다가 뭐 메디컬 센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지하철 내리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병원 갈 수 있고 거기에 아키 다룰 수 있고 모든 게 집중 근접으로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에 여러분 스스로 개발을 하자. 그러면 충분한 이익이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렵게 번 재산을 가지고 저 밑에 동네까지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리고 그 시간도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건축사도 있지만 모든 게 절차가 있거든요. 여기에 동의율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도시의 측면에서 먼저 구역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건축 들어가야 돼요. 구역성 들어가려면 먼저 이런 교통, 환경, 재해, 범죄 예방, 뭐 조감도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조영수 교수 오늘 이걸 발표했던 자료는 굉장히 핵심의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자료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도시의 심의가 통과되고 그러면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 그 다음에 관리처분 그게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 보면은 굉장히 그 퍼센트지 비례율을 확정했는데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근접해 있는 그런 말씀을 해드렸다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질문하신 분의 요지는 이걸 거예요. 단독 개발할 때는 아까 180, 190이 됐는데 전체 5천 평 할 때는 108%다. 네. 그 차이가 뭐냐? 네. 그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질문하셨는데 네. 굉장히 길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헷갈렸죠? 저도 헷갈렸습니다. 네. 아니 그거 왜 이렇게 차이 있느냐? 그 아주 짧게 답변. 짧게 해주시죠. 자, 기부 체납이 가다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부터 비례율은 110%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준주거지로 갔는데 용적률을 어차피 못 찾아 먹잖아요. 공항 고도지구, 항공 고도지구 때문에. 그러니까 높이도 못 올라가는 데다가 준주거지를 해가지고 기부 체납만 잔뜩 하고 비주거 시설 10% 또 넣는데 수요도 없이 또 법칙에 따라서 넣는데 수익이 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최고의 수법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전혀 맞지도 않은 개발 수법을 갖다 들이대니까 거기다가 도로까지 또 없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무리수를 써가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도시계획을 제안을 한 것이고 그거는 뭐 서울시가 알아서 판단도 해주겠지만 우리는 우리 길을 그냥 꿋꿋하게 가면 된다. 우리하고 전하고 차이가 개발 잠자력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전체 개발할 때는 기부 체납 20%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넣어야 되는데 우리 단독 개발은 그 필요 없느냐? 우리도 20% 기부 체납하고 비주거는 10% 넣는 게 아니라 우리는 20, 30% 넣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예, 똑같은데. 예. 근데 그만큼 개발 잠재력, 저희는 650% 받는 거고요. 사실 실제 용적률은 그쪽은 300%에서 330% 정도 받을 거예요. 용적률이. 그 용적률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죠? 지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뚱뚱하게 이 건물을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 2, 3층 상가로 두텁게 올라갑니다. 뚱뚱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는 달라도 용적률 500%가 나오는 거고요. 걔들은 뚱뚱하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밑에 상가 수요 자체가 없으니까. 아까 그림 보셨지만은 굉장히 그 상가하고 복지시설만 15,000평이 들어갑니다. 우리 땅이 4,000평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층부에 뚱뚱하게 그 용적률을 찾아 먹습니다. 우리들은. 그게 다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그 지하 공간에서 기부 체납을 합니다. 우리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최소화하고 그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는
그 비례율하고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얘기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저 아랫마을하고 함께하면 세대수가 한 5천 세대가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우리끼리만 하게 되면은 정확히 몇 세대가 500세대 나옵니다. 우리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면적이. 500세대가 나오고 네. 동수는 4동 내지 5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6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럼 한 6동 정도 하시는 거고. 네. 5동 정도. 5동으로 봐도 되고 6동으로 봐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참 다행스러운 자리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옆에 우리 여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림. 혼란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런 점을 정확히 비교 분석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만 저희 마음이 뭉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랫마을하고 함께 가는 게 좋은 면도 있을 수가 이제 대단지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10년이라는 스톱. 기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스톱.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시간을 상당히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급한 세대에 그렇게 오랜 시기를 기다려가지고 양보까지 해가면서 아랫마을과 같이 갈 정도로 우리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랫마을보다는 우리의 입지를 확실하게 빨리 살릴 수 있는 현재 우리 마을식, 우리 방식으로 개발을 해주시는 게 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땅도 맹지가 있거든요. 네. 이 도로가 없거나 관문이 없는 지역 맹지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땅으로서의 가격, 가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지하철 그 입구하고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관문이고 노른자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사실 저 아래 지역은 지금 보시다시피 신잡밖에는 안 되는 지역이고요. 일종의 그 지하철 가장 가까운 접근성으로 보자면 맹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른자 우리 가치를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단단히 이걸 사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다시 한번 그 문제에 있어서 다시 그 계몽이라든가 계도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금 946, 947이 우리 지역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948 지역도 우리와 함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948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고 같이 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그 이점이 뭐가 되는지 끝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948부터 말씀드린 29살이에요. 아직까지 30살이 넘어야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는데 재개발 되려면 30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살이나 2살 먹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 낼 때는 같이 내야죠. 우리가 막 건물 질 때 얘들 부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도로도 넓히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 있고 주택 정비형 재개발이 있는데요. 도시 정비형 재개발은 상가, 복지시설 이런 걸 많이 넣는 겁니다. 지역 인프라를.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도 하게 하고 용적률도 막 올려주는 거고요. 우리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 맞고요. 밑에 얘들은 주택 정비형 재개발이 맞아요. 말만 사기치는 겁니다. 여기에 도시기능이 들어갈 게 뭐 있어요? 다 주택인데. 그래서 여기는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가면 상가하고 비주거 시설 10% 넣어야 되고요. 준주거를 만들어 놨지만 기부채로 왕창 해야 되고 용적률도 못 받아먹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948하고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예, 948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은 2살 더 있다가 2살 더 먹고 나서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사 7번, 6번하고 8번 지역은 가운데 도로로 나눠져 있잖아요. 신정역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지하 연결 통로가 입구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도로 내는데 상당히 나가서 들어오면서 좌회전하고 나가면서 좌회전 우회전하는 그 신호체계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도시나 교통 쪽 공학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오른쪽에 948번지가 사업이 안 가고 있을 때 가운데 도로를 충분히 확장을 하려면 물론 이제 기부 체납을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사업지에서 일방적으로 다 도로를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부 체납 비율에 따라서 산정은 되지만 근데 만약에 도시계획을 두 개를 같이 간다 그러면
사업은 이게 같이 간다 해도 뭐 조합원이 같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두 개로 나눠지지만 전체 도시계획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혼자 가는 거는 빨리 갑니다. 그런데 조금 손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저희들 재산권으로 보면 뭐 신속하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게 사업 용적률이 600%라고 그랬죠. 전체는 300%인데 왜 그 차이가 날까? 그 아마 다들 궁금하실 텐데 그 정정화 저 대표님께서 그 설명을 좀 지하층 아까 네, 그 몇 층까지가 네. 지상으로 똑같이 한다는 거. 그 용적률을 이제 프로테이지가 좀 이렇게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그 화면에 띄워진 계획은 용적률이 아마 500% 조금 미만으로 이렇게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하가 주차장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지상층 면적 대비하면 한 200% 정도 될 겁니다. 세 개 층에 대해서. 왜냐하면 땅 전체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뭐 70% 사용한다 그러면 곱하기 3하면 2.1이잖아요. 그래서 지상층 면적 대비 2.1배 정도, 한 용적률로 따지면 200% 정도가 지하에서 상업시설로 주차장 빼고 상업시설로 쓸 수 있는 면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상 용적률은 현재 계획상은 500%고 지하를 용적률로 환산하면 약 200% 정도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기 도면 아까 있는 거 한번 저기 평면이요, 건축 평면. 그러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도면 그린 게 있죠, 지하철도. 예. 저 주차 진입한 출입구 나와 있는 거. 좀 더 아까 저기 전체 수도. 예 수도 24레벨 정도 보죠. 지하 들어가 있는 거.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하 몇 층이죠? 지하 2층에서 저 주차장 출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출입이 램프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보면 경사가 이렇게 져가지고 저기 1층하고 똑같죠. 1층하고 똑같은데 법적으로 뒤에가 땅이 묻히기 때문에 그 지하층으로 인정해서 실제는 여기 1층인데 그래서 그걸 사업 용적률로 포함하니까 600%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지형 조건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큰 혜택이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네, 신정사동에서 한 40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된데 벌써 7, 8년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여기 신경 쓰고 그랬는데 이번에 LH에서 안 되는 바람에 동의서를 다시 써야 된다면요. 그럼 그 동의서는 언제까지 써야 되며 또 우리가 동의서를 다 해서 했을 때 뭐 양천구청하고 서울시에서 허가 뭐가 될 때는 기간이 얼마 걸리며 입주 아파트가 다 돼서 입주하는 기간은 얼마가 걸리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그 10달 정도의 인허가를 완료해서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동의에서 이제 상가 쪽 사시는 분들하고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하고 빌라 쪽하고 호응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격렬한 토론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재개발은 해야 되는 거고 그 힘만 모아주시면 일단 우리 1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한 2년 반 정도면 준공이 될 걸로 봅니다. 착공하고 나서 우리가 높은 건물도 사실 아니고 20층짜리 건물이니까 지하가 좀 있습니다만 지하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4년 이내에 끝을 보는 거로 좀 다 마음의 준비들은 다 그렇게 서두르고 있고요. 제일 저기 한 게 이제 동의를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직접 이제 나서 저희는 도와드리는 사람인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고 단지 저희는 이제 기술자로서 어디 가서 창피하면 안 되잖아요.
무능해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는 할 거고요.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설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집을 사드리겠습니다. 상가나 그리고 25%가 되면 은행돈 가지고 수용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5%까지만 가주세요. 지금부터 25명만 더 동의를 얻으시면 되고요. 10개 정도는 저희가 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명만 동의해 주시면 이 사업은 바로 사업 승인 신청해서 갈 수 있는데, 얘들이 크게 개발하는 애들이 방해를 할 거예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언론 플레이를 하든 정책 토론회를 하든 해서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옳고 그름을 판명을 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맨날 전화가 수시로 오고요. 또 찾아와요. 그분이. 저희가 공개 토론회 요청을 해서 저 진검승부해서 틀린 사람은 양천구에 얼씬도 못하는 걸로, 예, 그렇게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예. 63%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루에 1%씩 더 받아서 75%가 이제 금방 된다. 혹세무민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11월 말일에 양천구청하고 서울시에서 뭐 회사가 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2022년도 안에 이렇게 해야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이 넘으면 이런 혜택도 못 받는다. 그것도 그 역세권 250m, 350m 그 조항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일단은 가선,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사모님 그 질문을 잘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서울시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모님이 지금 갖고 계신 처해 지역이 역세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역세권의 이익을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해서 자녀들이 n분의 1을 나누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법이 있지만 우리가 반대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힘을 합해서 그 믿고 수지위원장 믿고 또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조기석 교수도 그냥 저분이 아니거든요.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오고 다 논문 풀어내고 언론 LH 많이 하고 다 정책 제안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많은 기간 동안 1년 동안 신정 역세권에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분이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역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 그래서 메디컬 센터도 유치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공공시설로 하자는 거고 그래서 저도 뜻을 함께해서 저도 도시의 측면에서 이런 곳을 좀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가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들이 옆에 저거 양재도 단독하고 같이 가자 하면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과 속에 씨앗을 그렇게 칠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뭐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몇 개를 열렸지. 그런 좋은 터에 좋은 곳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이 947, 946 먼저 가고요. 948은 노후도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약 한 3년 정도 더 기다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오늘 노래를 하시고 946, 947만 함께 하는 그런 모임 자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30년 이상 다 같은 시기에 많이 집을 지었는데 30년이 지나니까 집 거야. 예, 노후도도 많고 맨날 그 집에 저희가 주인 입장으로 보상 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데 또 월세가 옛날에 월세도 잘 나가서 월세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뭐 생활비에 보태 쓰고 했는데 요즘은 월세가 안 나가요. 그리고 이제 집이 좀 오래되고 있어서 젊은 애들은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를. 그래가지고 이사 가서 막 비어있는 집이 막 보통 3개월, 6개월까지도 비어있고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아파트가 돼서 지금 한 집 앞이 돼서 이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은데 왜 단독주택까지 그런 분들이 그 사람들만은 뭐 월세 좀 늦게 진 그런 사람들 월 300만 원 월세 받는데 그거 받아서 생활비 하는데 뭐하러 비싸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동의서를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목표를 하는 분이 이제 20분 정도가 대상이니까 집중적으로 같이 설득을 좀 해주시고, 상가 쪽 분들이 계신데 큰 길가 쪽에 그분들도 좀 설득이 가능하신 분들은 설득을 좀 해주셔서 25명만 더 올라가면 그러면 접수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당기는데 어차피 이게 같이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설계, 도시계획, 주민 설득, 뭐 옆 동네까지 그걸 동시에 해서 저희가 3달 안에 그 75% 그 접수가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주민들하고 오늘 시발로 해서 예, 전방적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네. 노력하셔가지고. 예. 지금 말씀 나온 게 이제 3개월 안에 접수할 수 있는 동의율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네요. 예. 그리고 예, 반갑습니다. 일전에 우리 주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양성구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밑에 5,000세대 대규모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서를 진구할 적에 이 친구들이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지금은 불법 구성 요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왜곡해서 불법 징수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걸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자기들은 어쨌든 접수 받아온 것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고 서울시에 사전동의 심의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하려고 지금 보류 중이다. 조금 있으면 한 달 이내에 이제 자기들이 서울시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전심의 동의서를 제가 불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분들이 팜플렛도 그렇고 찌라시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플래카드도 그렇고 이 정식이를, 그러면 정확한 너희들이 접수한 것 이름은 뭐로 접수했냐? 내가 물어봤다고. 물어보니까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청와대 신문고라든지 여러 경로로 서울시 도시심의위원이라든지 그 불법 징구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도 그렇게 달리고 정확한 이름을 따라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 받아왔던 사례를 제가 보고 드립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여기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땅 입지가 지금 964번, 967번지가 메인이잖아요. 946, 947. 네, 946, 947번지가. 예, 땅 가치가 일단 전체를 포함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 주민분께서 갖고 계신 땅의 가치가 훨씬 더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지금 한 4,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땅하고 뭐 이런 한 4만 평 되는 땅하고 사업 진행을 할 때 어떤 게 유리하겠냐라고 하면 4만 평 가지고 하는 땅은 뭐 예를 들자면 뭐 10년이 걸린다 그러면 4,000평 걸리는 땅은 5년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이권이라든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동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하루 걸릴 게 이틀 걸리고 3일 걸리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뭐 재개발 뭐 1,000세대 넘는 거 이렇게 뭐 설계도 하지만 조합 총회 한번 하려면 그 총회 준비 기간만 몇 달 걸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통합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다르지만 아직 출발하기도 전인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전체 개발하는 거에 찬성할 이유가 제가 주민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주민 입장이라면 저는 4,000평만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장시간 아주 열띤 토론.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실이 있으니까 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대재산입니다. 그래서 손자 병법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피집이면 백전 불태요. 부지피 이직이면 1승1구요. 부지피 부직이면 매전 필패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피집이
시장 상대편을 알고 나를 알 때는 100점 불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적인데, 여러분들이 재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뭔가 내가 살던 터전에서 다시 이 아름다운 공간에 만들어서 살려면 시장도 알아야 되고 상대편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빈집이 150채가 됐습니다. 150채가 150만 채. 빈집이라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안 사니까 구청이나 관에다가 야 이거 사람 안 산다. 그리고 등재한 그 과정이 있어야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람이 안 사는 거를 공식적으로 기록이 된 그것이 빈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가 70몇 프로 됐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수리하기도 아깝고, 그 다음에 거기 임차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면 재개발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거는 빨리 하는 게 최고 이득이다. 그래야 자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뭔가 찌를 때 벌써 진행하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협업되는 게 아마 가장 그 사업을 늦게 가게 하는 방법 아닐까 이런데, 예, 지금 저도 여기 우리 지동현 추진위원장님 들어오신 지가 2016년, 그 제 2014년이라고 그러는데 이사 온 지는 16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7년이잖아요. 아직도 동의율이 이 정도가 이거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재산은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절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개념에서 동의율이 저기하면 설득을 시켜야 돼요. 같이 가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 시행하시는 추진위원회, 야 이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 고민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주거 공간이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축사를 해주신 두 분, 그리고 바쁜데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서 열띤 토론을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다 마치고